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금융과 보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퓨처의 정윤성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뉴질랜드 금융과 보험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추려서 준비해 나갈 예정이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트럼프발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나쁜 뉴스들이 많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아직도 많이 동요하고 있고요. 세계 간의 무역 불안정성에 관련돼서 각국의 경제 불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상당히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기사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환경에서도 역시 뉴질랜드는 상당히 다운 언더를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지 큰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1사분기 2025년 나름 경제 성장은 0.7%로 좀 안정돼 보이지만 실업률이 높아졌네요. 네, 실업률은 작년부터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자율은 지금 이제 정부 고시 이자율 OCR은 3.5%로 지금 돼 있지만 계속적으로 내년까지 하향 전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뉴질랜드 시중은행의 이자율은 본격적으로 4%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외로 여행 계획을 취소했던 분들이 다시 여행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네요. 좋은 소식이겠죠. 근데 이 포인트에서 좀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막 좋아지고 실업률이 개선이 되고 해서 경제 상황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따라서 이자율이 인상되죠. 이때 정말 우리가 베네핏을 받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07년도, 6년도 같은 상황이겠죠. 이번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경기가 안 좋은데 이자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기름값도 떨어집니다. 각종 물가가 다 떨어져요. 그 실업률은 높아진다는 얘기는 들리지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이자율 인하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죠. 여행 가시는 분도 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연료비가 이렇게 싸지면 좀 더 많은 활동이 또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서로가 받는 혜택들은 다른데요. 이번에는 이자율 인하에 대한 많은 분들이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제 성장에 관련된 거는 지금 뉴질랜드 경제가 좋다 안 좋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디를 판단하느냐면 이민과 유학생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고 있는지 이 두 형태를 보면 뉴질랜드 경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뉴질랜드는 투자 이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죠. 500만 불, 1000만 불 이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지금 신청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뉴질랜드 정부는 해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현재 작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뉴질랜드 경제가 상당히 안 좋구나. 그걸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예상할 거는요. 유학생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소비가 늘죠. 다운타운에 사람들이 많이 늘고요.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영어 교사의 학원 관련된 학교 관련된 직업들이 상당히 더 많이 창출될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렌트에 대한 수요의 부족, 렌트의 수요의 폭증으로 인한 렌트 하우스에 대한 부족분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이나 건설업을 또 자극할 겁니다. 여러 가지 뉴질랜드의 경제 정책 중에서 이 두 가지 정책, 이민 정책과 유학생 정책은 가장 마지막에 쓰는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진행을 하네요. 그러면 좀 더 좋아지겠죠, 뉴질랜드가. 아무래도 작은 나라인데 좀 더 많은 인구 유입률은 우리 이민자들이거나 혹은 이민자의 2세이거나 상관없이 모든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자율이 4%대로 들어왔는데 이때
은행들이 지금 그동안 많이 가져왔던 수익률을 우리 고객들에게 융자 파이낸스 고객들에게 다시 리턴하는 지금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캐시백이라는 옵션인데요. 인컴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현금 보너스를 은행을 옮기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은행들도 적극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보통 은행에서 0.1% 가까이 줍니다. 네, 융자가 50만 불이면 4,500불이고요. 4,500불에서 5,000불 사이고 그 다음에 융자가 100만 불이다 이러면 1년에 9,000불 이상을 받습니다. 예, 안 옮기실 이유가 없죠. 이게 예를 들면 뭐 내년에 옮긴다? 6개월 뒤에 옮긴다. 그러면 그동안만큼 못 받는 거니까요. 손해죠. 근데 불행하게도 어떤 분들은 불행한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은행에 로얄티가 있지 않느냐. 올해 고객으로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만큼 은행에 대접을 받는다라는 환상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100% 없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이 융자에 관련된 혹은 모기지에 관련된 거는 이쪽은 은행은 새로운 고객을 더 유치하고 싶어하고 좋아합니다. 이렇게 항상 고여 있는 고객들은 은행의 어떤 디렉트급이나 수뇌부나 주주총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환영받는 것은 뉴 비즈니스를 얼마나 더 많이 유치했느냐. 이것은 항상 프로모션에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고객에게만 거의 주는 편입니다. 물론 기존 고객에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고객에게 더 환영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뉴질랜드 모기지 시장에서 한 은행을 오랫동안 고집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 8, 9년 전쯤 됩니다.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25년 동안 비즈니스 어카운트와 자기 개인 계좌를 어카운트를 오픈해놓고 사용해왔던 한 고객이 집을 사려고 은행에 융자 상담을 했더랬어요. 물론 당연히 계좌에 40만 불인가 50만 불 정도 있었고요. 50% 정도 융자를 요청했어요. 한 100만 불 정도 되는 집을 구입하려고 했겠죠. 직업은 포토그래퍼였습니다. 그냥 사진 작가였는데 직업이 이제 수입이 아주 높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바로 디클라인 당했어요. 예, 그래서 25년 동안 한 번도 디폴트가 없었던 계좌 사용의 뭐 이런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얘기를 했지만 비즈니스의 앞으로의 그 안정성 이런 걸 설명했지만 융자는 불가능했습니다. 예, 로얄티가. 그리고 이분은 곧바로 똑같은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다른 은행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화가 나신 거예요. 예,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얄티보다는 뉴 클라이언트가 더 대접받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였죠.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우리 고객님들과 혹은 우리 시청자 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